이 야구공은 손으로 소가죽을 꿰매고 일일이 매듭을 지어서 완성합니다. 108개에 이르는 매듭 덕분에 투수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할 수가 있죠. 불교의 108가지 번뇌 같은 야구 경기의 온갖 희로애락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108번뇌를 끊으려고 불자들은 108개 알을 깬 108염주를 돌리고 108번 절하는 108배를 올립니다. 절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 또한 숙여지기 때문에 이 절은 수행이자 공양이며 스스로 쌓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도 수행자는 매일 300배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108배를 넘어서 300배를 하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탈진에 이릅니다. 하지만 말 못할 희열이 솟고 얼굴이 온화해진다고 했습니다. 참회하면서 지었던 죄, 업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303차례 거듭했습니다. 친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서 증언을 303번 연달아 거부한 겁니다. 그 힘들다는 300배도 45분쯤이면 끝난다는데 3시간 넘게 검찰의 신문을 버틴 뚝심 하나만큼은 대단합니다. 어지간한 배짱과 의지로는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또 한 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군부대에 전화를 했느냐는 국회 질의에 추 장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보좌관 전화를 받고 통화했다는 부대 장교의 증언이 녹음 파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아들 의혹을 묻는 의원에게 소설을 쓴다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면서 대체 누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지난 여름은 장마의 폭염, 태풍, 코로나 공포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보통 우리 이웃들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떠했던지요? 서울과 지방,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용자와 근로자, 임차인과 임대인을 나누더니 급기야 의사와 간호사까지 편을 갈라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느새 맑고 푸르고 드높은 가을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더위에 뒤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밤 공기도 서늘해졌습니다. 인간사가 아무리 복잡해도 계절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독설과 거짓말, 비난과 정오의 언어가 난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아무리 포악한 무더위도 찬바람에 밀려나는 것이 자연의 섭리니까요. 9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이 소설인가요? 였습니다.